오늘 경기는 뭐 전술적으로 타이트하게 보기보다는 토트넘의 마지막 경기고 공격 작업할 때 새로운 경우의 수 정도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괜찮은 경기였는데요. 클루셉스키가 원톱으로 나왔습니다. 이론상으로 클루셉스키는 좋은 공격수죠. 빠르진 않아도 피지컬 되고 전방 압박할 때 체력 좋고 윙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계 능력이 있죠. 그래서 클루셉스키를 톱으로 활용했을 때 어떤 장면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오늘 손흥민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트넘은 원래 나왔던 대로 나왔고, 지난 경기와 변화가 있다면 클루셉스키를 선발 라인업에 포함시키면서 원톱에 출전시켰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토트넘은 실제로 경기할 때는 왼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경기를 했습니다. 빌드업할 때 포로를 안쪽으로 넣고 가운데 있던 메디슨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반더벤이 언더래핑해주는 이런 식의 구조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클루셉스키가 넓게 벌려주면서 오른쪽에서 공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왼쪽에다가 중심을 두고 플레이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반더벤, 손흥민, 메디슨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반더벤이 메디슨한테 공을 주고 자기는 안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이 공을 잡고 이렇게 빠지고요. 그때 메디슨이 측면 쪽에 있는 손흥민에게 공을 주는 동안에 반더벤은 여기 사이로 빠져들어가고 있죠. 그때 손흥민이 이렇게 공을 넣어줍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포로를 안쪽으로 좁혀서 한 명을 추가시키고 그 대신에 메디슨을 왼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스날이 약간 사카, 베나이트, 웨데고르를 한쪽에 몰아넣는 것과 비슷하게 토트넘은 왼쪽에다가 메디슨, 손흥민, 반더벤을 몰아놓고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클루셉스키 톱의 장점들이 한 번씩 보였는데요. 전반 0대0 상황에서 반더벤이 또 높은 지역에서 전방 압박을 수행하면서 공을 뺏어냅니다. 그리고 반더벤이 뺏어낸 이 공을 가운데 쪽 메디슨에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이 공을 손흥민한테 바로 내주는데 조금 공이 길었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겨우 발을 갖다 대면서 클루셉스키한테 연결하죠. 근데 클루셉스키는 이 흘러가는 공을 터치하지 않고 몸을 바로 돌려서 슈팅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반대쪽 슈팅을 하면서 이 공이 골대 맞고 들어갑니다. 뭐 어쨌든 이런 장면들을 보면 공의 흐름을 살려서 돌아서는 거라든지 슈팅을 반대쪽으로 깔끔하게 눌러 때리는 거라든지 어느 정도 원톱 공격수가 보여줘야 할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클루셉스키입니다. 또 이 장면도 되게 물 흐르듯 진행이 되었어요. 로메로가 또 주특기인 전진 패스를 살려가지고 패스를 하고 여기서 메디슨이 공을 잡으면서 앞쪽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클루셉스키도 수비사의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죠. 그때 메디슨이 깔끔하게 클루셉스키한테 깔아주면서 전진 패스를 성공시키고요. 여기서 또 클루셉스키가 이 슈팅을 세팅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오른발도 생각보다 곧잘 때려낸 클루셉스키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골키퍼한테 막히긴 했지만 기회가 났을 때 슈팅을 생산해주는 능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토트넘도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셰필드가 1대1 상황을 맞기도 했고 여기서 물론 셰필드의 아처가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슈팅을 하긴 합니다. 기회 자체는 경기 초반에 셰필드도 꽤 많았는데 너무 기회를 쉽게 놓치면서 아무래도 강등팀인 이유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손흥민이 약간 축구 도사 같은 패스를 몇 개 했는데 동료들이 아쉽게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어요. 지금 장면에서도 손흥민이 자신한테 선수들을 몰아넣고 이렇게 메디슨한테 밀어주고 메디슨이 여기서 슈팅을 하는데 골키퍼가 잘 나오면서 막아내죠. 또 이 장면 역시 메디슨이 아쉽게 날린 장면인데요. 손흥민이 여기서 안쪽으로 돌파하면서 컵백 찬스까지 만들어냅니다. 토트넘이 원래 이제 컵백을 위주로 한 공격을 많이 하는데 이 컵백을 하기 위한 위치까지 가는 게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상대가 상대다 보니 여기까지 진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이렇게 메디슨한테 공을 주는데 박스 안에서는 웬만해서 슈팅 기회가 열리면 그냥 다이렉트로 갈 때도 있어야 되는데 메디슨이 이 공을 차려고 이렇게 앞으로 잡아놔요. 그동안 수비들이 한 번에 확 접근을 하죠. 그리고 메디슨이 제대로 슈팅하지 못한 볼이 막 우당탕탕 튀면서 이렇게 존슨이 포로에게 내주고 포로가 이 공을 묵직하게 밀어차면서 두 번째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2대0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득점 역시 손흥민의 축구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손흥민이 제자리에서 뭐 스텝 없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아웃프론트 패스를 하면서 뒷공간으로 뛰어가는 메디슨을 봐줍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안쪽으로 컷백을 넣어주고요. 이 공을 클루셉스키가 바로 반대편에다 넣으면서 경기를 3대 0으로 만듭니다. 뭐 어쨌든 간 클루셉스키 톱이 마지막 경기에 나오긴 했지만 오늘 두 골을 넣으면서 꽤 괜찮은 옵션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로 손흥민은 10을 달성하게 되었고 토트넘을 리그 5위로 시즌을 마감하면서 유로파리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뭐 케인 없는 데다가 박긴 감독의 첫 시즌인데 리그 5위면 나름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다음 시즌입니다. 필요 없는 선수를 내보내는 것, 필요한 자리에 알맞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 전술적으로 보완할 요소를 찾는 것. 올 시즌은 리그만 했지만 다음 시즌에는 유럽 대항전과 병행할 때 전체적인 플랜 등 여러 가지 고민해봐야 할 게 많습니다. 자세한 시즌 결산은 프리미어리그 팀별로 만들 예정이니 필요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